안녕하세요, 고쌤입니다. 오늘 들어가실 건 마지막 과제. 자, 지도 방법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지도 방법은 잘 나와요. 그래도 꼬박꼬박 한두 개씩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외워서 가셔야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웨이트를 하면 근육이 비대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웨이트를 하면요, 근육이 합성과 이화를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합성 속도가 이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보통 이걸 안 하게 되면 합성 속도보다 이화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근육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2번 데피니션과 세퍼레이션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데피니션은 뭐냐면요, 근육의 선명도예요. 그래서 근육이 얼만큼 잘 선명한 게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게 데피니션이고요. 세퍼레이션은요, 근육의 갈라짐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할되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근육과 근육 사이가 정확하니 경계선이 얼마큼 정확히 갈라져 있는지를 뜻하는 게 세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선명도와 갈라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 스트리에이션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스트리에이션은 뭐냐면요, 근육 다발이 잘 형성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육 우리 운동을 잘 하신 분들을 보면, 자, 이두 딱 하면 이두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 사이사이가 딱 그 근육 다발 모양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다발이 잘 형성되어 있는 걸 스트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 다발이 잘 발달된 상태로 기억하면 되고요. 4번 준비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준비 운동이 왜 필요하냐면 웜업이라고 그러죠. 몸의 체온을 올리고 근육의 관절의 가동 범위를 높여서 운동을 하면서 부상 방지, 그리고 운동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바꿔주는 게 준비 운동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로 하죠. 그래서 체온 상승, 관절 가동 범위 증가 등을 해서 부상 방지, 운동 능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하시고요. 자, 5번 트레이닝 원리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트레이닝 원리를 이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트레이닝 원리 그러면 반점 생각해요. 개가 반점에 우리가 특짜리 짜장면을 시킬 거야. 개가 반점 특. 개별성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 자, 개가 반점에 있는 특 짜장면을 먹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트레이닝 원리 5가지. 자, 개별성의 원리는요, 개인에 맞춰서 운동을 하는 거. 과부하의 원리는 일상 자극보다 더 크게 자극을 주면서 하는 거. 반복성은요, 반복하시는 거. 점진성은 조금 더 부하를 늘리면서 가는 거. 특이성의 원리는 특정 부위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원리. 그럼 뭐예요? 개가 반점의 특짜장면. 네. 개가 반점의 특짜장면. 개가 반점 특. 개별성의 원리. 과부하, 반이죠? 반 먼저죠. 반복성, 점진성, 특이성. 이게 뭐예요? 트레이닝 원리. 개가 반점 특. 자, 트레이닝 원리. 이게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트레이닝 원리 몇 가지를 설명하세요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씩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서, 자, 하나씩 볼게요. 분리 원리. 신체를 부위별로 구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점진적 근육 부하를 늘려 트레이닝 기간 및 세트 수를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세트 시스템. 한 가지의 운동을 3개에서 4개씩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법. 혼동 시스템. 하나의 자극이 아니라 세트 수, 반복 횟수 등을 변화를 주어서 근육에 혼동을 주는 것을 의미. 이걸 이제 혼동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세요. 또는 혼동 원리 시스템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낱개로 다 기억을 하실게요. 자, 7번도 그냥 쭉 볼게요. 자, 슈퍼세트. 이게 뭐죠?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으로 두 종류를 묶어서 세트 사이에 휴식 없이 실행하는 걸 슈퍼세트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원리. 신체의 부상을 줄이기 위해 첫 세트는 가볍게 시작을 하고 대신 횟수를 많이 해요. 대신 이제 점점 이제 무게를 크게 부하를 늘리면서 횟수도 같이 줄여가는 걸 피라미드 원리라고 합니다. 컴파운드 세트. 신체의 동일한 근육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운동을 연속해서 하는 훈련이고요. 스프릿 원리. 신체의 고강도 부하를 제공하기 위해 몸 전체를 운동하지 않고 2-3개 부위로 나눠서 교대로 실시하는 훈련이 스프릿 원리입니다. 플러싱의 원리. 신체의 한 부분에 몇 가지 운동으로 집중적인 부하를 전달하여 해당 부위를 충혈시키는 훈련. 요 낱개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8번. 자, 치팅 은근 자주 나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치팅이 뭐냐면 내가 운동 부위에
정확한 동작으로 주는 자극이 아니고요. 세트를 하다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때 반동을 주면서 하는 운동이 치팅입니다. 프리-이그저션. 가벼운 운동을 먼저 실시한 후에 무거운 운동을 실시하는 훈련이고요. 피크 컨트랙션. 근육이 긴장한 상태에서 1, 2초 정도 멈췄다가 이완하는 것. 피크 컨트랙션. 더블 스프릿. 오전에 한두 개 부위를 훈련하고요. 오후에 다른 한두 개 부위를 다시 훈련하는 것. 더블 스프릿. 자, 퀄리티.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훈련을 퀄리티. 디센딩은요. 한 개의 운동 종목에서 세트마다 고중량에서 조금씩 가벼워진 중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훈련을 디센딩 훈련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많죠. 자, 9번 여성 훈련과 남성 훈련의 차이점. 자, 여성과 남성은 이제 호르몬도 아까 달랐지만 근육 구성이나 근육량이나 지방량도 달라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는 지방량이 많고 근육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저항 운동의 비중을 높여서 훈련하는 게 권장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10번 웨이트 트레이닝 시 운동 배열을 설명하세요. 운동 배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대근육 부위 먼저 시행을 하고 소근육 부위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큰 근육을 필요하게 한 다음에 작은 부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중관절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순관절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쿼트나 아니면 뭐 그런 데드리프트나 해서 다중관절 운동을 하시고 이제 단순관절 덤벨 컬이라든지 마지막에 단순관절 운동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배열 원리예요. 11번 트레이닝 주기화에 대해 설명하죠. 자, 운동을 할 때는요, 몸은요, 항상 원래만큼만 지키려고 하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딱 그 정도까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깨야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할 때는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기보다는 조금 더 반복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트레이닝 주기화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항상성에 저항하기 위해 하는 훈련이 이 트레이닝 주기화입니다. 자, 12, 13, 14번. 자, 컴파운드 트라이 자이언트 세트. 자, 컴파운드 세트는 뭐냐면요. 같은 부위 운동을 두 개씩 휴식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운동을 안 쉬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트라이 세트는 3개를 반복하는 겁니다. 같은 근육 부위의 운동을 3개씩 묶어서 휴식 없이 시행. 자이언트 세트는요. 같은 부위의 운동을 4개씩 섞어서 휴식 없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슈퍼세트 종류. 자, 컴파운드 슈퍼세트와 오포징 슈퍼세트가 있어요. 컴파운드 슈퍼세트는요. 한 부위에 2가지 이상 쉬지 않고 시행하는 게 컴파운드 슈퍼세트고요. 오포징 슈퍼세트는 주동근과 기랑근을 쉬지 않고 운동하는 겁니다. 주동근과 기랑근은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자, 16번 드롭 세트란. 자, 드롭 세트는 뭐냐면요. 운동을 하실 때 내가 뭐 벤치를 100kg를 갖고서 했어. 100kg 갖고 하다가 자, 100kg가 끝나고 12개를 했어요. 그럼 쉬지 말고 무게를 바로 낮춰요. 그래서 30% 중량 감량을 하고서 70kg 정도로 다시 쉬지 않고 같이 하는 게 드롭 세트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낮추는 거예요. 30%씩.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17번 강제 회수법. 강제 회수법은 뭐냐면요. 이제 뭐 PT 받으러 가면 이제 자주 트레이너분들이 이제 도와줄 때 하는 방법인데 내가 원래는 12개까지밖에 못해. 12개에서 3세트를 했어. 근데 마지막 세트를 진행을 할 때 하나만 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강제로 늘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12개를 못 채웠지만 한두 개를 더 늘려서 PT 이제 트레이너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강제 회수법입니다. 그래서 2, 3회 정도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래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이 최대 한계보다 조금 더 하면서 부하를 더 내는 거죠. 그게 강제 회수법입니다. 18번 초보자의 가장 적절한 유산소의 강도. 어느 정도냐면 내가 뛰면서 이제 옆에 파트너분이나 트레이너분이랑 이제 무리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뛰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게 가장 적절한 유산소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최대 심박수의 6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자, 19번 트레이닝의 기본 요소. 자, 기본 요소, 이런 거 이제 잘 나온단 말이야. 트레이닝 기본 요소에 대해 설명하세요. 그럼 이제 패닉이 올 거란 말이야. 기본 요소 뭐 있냐면, 운동 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운동 빈도, 얼마나 할 것인가.
그 운동 시간, 언제, 얼마만큼 시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운동의 강도, 얼마만큼 세게 할 것인가. 그래서 형태, 강도, 빈도, 시간. 뭐요? 형태, 어떻게 형태, 시간, 그리고 강도, 또 얼마나 자주, 빈도. 이 네 가지가 트레이닝의 기본 요소입니다. 형태, 강도, 시간, 빈도. 형태, 강도, 시간, 빈도. 형태, 강도, 시간, 빈도. 네. 20번 웨이트 머신과 프리 웨이트의 차이점. 자, 웨이트 머신은 기계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운동 동작으로 정해진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신 내가 다치거나 할 경우가 조금 줄어들어요. 왜냐면 그 가동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자극과 정해진 운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프리웨이트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동작으로 정확히 할 수 있지만 조금 몸에 훈련이 덜 돼 있다고 하면 이제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게 이 프리웨이트예요. 근데 운동을 좀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프리웨이트가 조금 더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정확히 배우시는 게 좋죠. 프리웨이트를 하실 거면. 21번 유산소 운동을 근력보다 나중에 해야 하는 이유. 자, 이거는 이제 전 시간에 했던 내용도 좀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무산소 시스템 뭐 있었죠? ATP PC 시스템이랑 저산 시스템이 있었어요. 얘네들을 사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몸에서 지방을 태우면서 유산소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몸에서 체지방 감량을 조금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는 운동 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강도 운동 시 몸에 있던 글리코겐,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먼저 사용하게 되고, 장기간 저강도 운동을 했을 때 지방을 사용하게 되므로, 요건 이제 저번에 설명했던 이제 유산소 시스템이죠. 지방을 사용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지방 연소를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뒤에 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뭐 조금 더 설명을 하시려면 저는 시간에 썼던 이제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 시스템을 조금 더 접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2번 웨이트 트레이닝 시 호흡법. 자, 우리가 이제 실기 하실 때도 하시겠지만, 자, 보통 덤벨 컬 하실 때 어떻게 하죠? 근육을 수축하면서 내뱉죠. 그쵸? 근육을 수축할 땐 호흡을 내뱉고, 근육을 이완할 때, 다시 풀 때는 들이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 시 내뱉고, 근육 수축 시 들이마시는 게 기본의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수축할 때 내뱉고, 이완할 때 들이마시고. 아시겠죠? 당연히 아시는 거죠. 자, 23번 발살바 호흡법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요거 이제 무게 칠 때 이제 하시는 건데, 복압을 준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무게를 들기 전에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배에다가 힘을 딱 주시면서 이제 압력을 주시는 거예요. 숨을 참으시면서 딱 이제 힘을 주고, 이게 복압이라는 단어 말고 뭐가 있을까?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셔서 숨을 참고 힘을 주면서 배에 압력을 주면서 이제 큰 힘을 줄 수 있게 하는 호흡법이 이 발살바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큰 무게를 들 때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단점이 있어요. 고혈압이나 이제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하면 호흡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빈혈이 갑자기 온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있는 분들한테는 권장되지 않는 호흡법이 이 발살바 호흡법입니다. 잘 써놨네. 호흡을 들이마시고 고정된 채로 상체의 지지력을 최대화하는 리프팅 방식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근육을 수축할 때 호흡을 멈추는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 복압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한 명칭은 발살바 호흡법입니다. 24번 근육통의 종류. 자, 근육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운동을 하고 난 다음날 오는 근육통이 있고요. 2, 3일 뒤부터 오는 근육통이 있고요. 그리고 다쳐서 오는 근육통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면 지연성 근육통은 뭐냐면 훈련한 뒤 이틀 뒤에 나타나는 심각한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되게 많이 아파요. 운동 갑자기 하시는 분들, 이제 갑자기 하시는 분들 보면 다음날은 안 아프거든요. 다음날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다가 그 다음날부터 아파요. 막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지연성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는데 이제 5회에서 6일 정도 걸리고요. 가벼운 근육통은요, 다음날부터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젖산, 우리가 이제 젖산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남았던 젖산들이 근육에 쌓여서 통증으로 오는데 가벼운 근육통으로 와요. 다음날부터 바로 시작되고요. 이제 근육의 미세한 상처나 젖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이 가벼운 근육통입니다. 그리고 부상과 관련된 근육통. 훈련한 다음날 근육뿐 아니라 관절까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고통이 따르는 이제 통증이 이제 부상과 관련된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이제 가벼운 근육통은 젖산 때문에 오고 근육 상처 때문에 오는데 다음날부터 바로 와요. 그리고 지연성 근육통은 그 운동하고 다다음 날부터 옵니다. 다다음 날부터 오는데 이제 근육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아프고 관절 과동 범위도 줄어들 만큼 아픈 게 이 지연성 근육통. 그래서 일주일 정도, 5에서 6일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쳐서 오는 근육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25번 오버트레이닝. 오버트레이닝이 뭐냐면요. 내가 평소 운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근육 관절 범위도 줄어들고 통증도 심해지는 게 오버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높은 강도 훈련으로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해서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지 못한 신체 상태.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은 오버트레이닝을 하셔야 이제 운동했다. 아침에 머리 감고 이제 수건을 못 들어야 운동했다 라고 하는 상태가 오버트레이닝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해서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 C26번 초과회복. 초과회복도 이게 좋은 거예요. 자,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이제 근육통이 온 이후에 회복이 되는데 이제 내 평소 몸 상태보다 더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가고 좋은 신체 상태로 돌아가는 게 이 초과 회복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휴식 기간 동안 운동 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는 신체 상태. 27번 세컨드 윈드. 세컨드 윈드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바람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운동을 하시다가 숨이 막 껄떡껄떡 넘어갈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숨이 과도하게 찼는데 그 상태를 넘어가게 되면 호흡이 안정이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 시점을 세컨드 윈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시점이 오는데 이 시점을 넘으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점이 옵니다. 이를 세컨드 윈드라고 하고 2차적 호흡의 안정 상태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28번 운동 처방의 기본적 구성 요소. 자, 처방의 기본 요소랑 아까 운동 트레이닝의 요소랑 달라요. 근데 아까 운동 트레이닝 요소 4가지 뭐 있었죠? 형태, 강도, 빈도, 시간. 똑같이 나와요. 2개 추가되는 거거든요. 형태, 강도, 빈도, 시간. 이게 있는데 목적과 목표가 추가되는 게 운동 처방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의 기본 요소를 설명하세요. 그러면 형태, 강도, 시간, 빈도. 근데 처방의 기본 요소에 대해 설명하세요. 그러면 목적과 목표가 추가됩니다. 29번 웜. 웜이 뭔가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웜이라고 합니다. 30번 다중관절 운동. 다중관절 운동, 단순관절 운동, 다중관절 운동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중관절 운동은 뭐냐면요. 그 운동을 하실 때 한 개의 관절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절을 같이 사용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대표적인 게 데드리프트 같은 게 다중관절 운동입니다. 2가지 이상의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3대 운동이죠. 등이 있습니다. 단순 관절 운동은 한 가지 관절을 이용하는 운동으로 레그 익스텐션, 덤벨 플라이, 컨센트레이션 컬 등이 있습니다. 하나의 부위 하시는 거. 31번 1RM이랑 자, 1RM 뭐죠? 1RM? 우리 그 3대 재시는 분들이 1RM으로 재잖아요. 1RM이 뭐냐면 내가 한 부위 운동을 하는데 그 최대한으로 들 수 있는 한계치의 무게입니다. 근데 한 번만 들 수 있는 무게예요. 100%로 사용해서 한 번밖에 들 수 없는 최대의 무게를 1RM이라고 합니다. 1회밖에 들어올 수 없는 최대 중량을 들어올 때 발휘되는 힘, 1RM. 그래서 1RM을 재서 우리 3대 들지 어떻게 되죠? 1RM 재죠? 뭘로 잽니까? 데드리프트, 또 스쿼트, 또 뭐 있죠? 벤치프레스. 이 3가지를 1RM씩 재서 3대 몇 이렇게 재죠. 32번 근비대를 위한 3요소. 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휴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잘 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필요해서요. 자, 뭐 있어요? 훈련, 휴식, 영양소. 3가지.
33번 보디빌딩 운동치 바벨을 잡는 그립의 종류. 자, 그립의 종류 6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잡는 게 이제 오버핸드 그립이죠. 오버핸드. 위로 오는 거. 손등이 위로 오는 거야. 오버핸드. 그 다음에 손등이 아래로 가는 거. 언더핸드 그립. 이렇게 잡는 거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그 리버스 그립. 꺾어서 잡는 거. 그 다음에 뉴트럴 그립. 안쪽으로 잡는 거. 또 뭐 있죠? 그 썸리스 그립. 엄지를 빼고 잡는 거야. 근데 이제 위험합니다. 위험한 썸리스 그립을 잘 이제 훈련이 충분히 되신 분들이 이용하는 게 이 썸리스 그립. 그리고 훅 그립. 안쪽으로 엄지를 넣어서 잡는 게 훅 그립이죠.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설명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오버 위로 오는 거, 언더 밑으로 가는 거, 뉴트럴 안쪽으로, 리버스 꺾어서 잡는 거, 그리고 썸리스 엄지 빼는 거, 그리고 훅 넣는 거. 이렇게 6가지. 34번 웨이트 트레이닝의 3대 운동. 자, 3대 뭐 있죠? 3대씩 정하잖아요. 자, 왜 말이 안 나와? 스쿼트 있고요. 벤치프레스 있고요. 데드리프트 있죠. 이렇게 3가지가 웨이트 트레이닝의 3대 운동입니다. 이 3대 운동에서 누가 더 많이 드나를 겨루는 경기가 파워리프팅 경기죠. 파워리프팅이 나오네? 35번 파워리프팅. 자, 파워리프팅은 뭐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3대 운동.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 3가지를 누가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는지를 겨루는 경기가 파워리프팅 경기입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근데 뭐 여기 있는 것도 말고도 근데 그런 것도 물어봐요. 척추 기립근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 3가지를 대세요. 이제 뭐 이렇게 보면 그 정도는 대답을 할 줄 아는 게 좋으세요. 척추 기립근 뭐 있죠? 일단 백 익스텐션이랑 데드리프트 그리고 굿모닝 엑서사이즈 정도가 척추 기립근을 발달시킵니다. 뭐 이렇게 부위별로 운동할 수 있는 것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잘 치르시고요. 모두 합격해서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